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김희철 씨 모시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자리해 주시고요. 그 안경 잘 안 쓰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약간 그 컨셉상. 자, 먼저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자. 아, 네. 일단 정면 먼저 바라봐 주시고. 자, 이어서 왼쪽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이어서 오른쪽 한번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떤 또 이야기, 스타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잘 끄집어낼지. 신입사원이시잖아요. 신입사원 같은 느낌의 냄비 받침에서 신입사원 갖고 있는 포부를 표현해 주신다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하시려고요? 계속 하세요 그러면요. 네, 역시 열정 하나는 대단하세요. 예쁘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안재욱 씨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드라마 뮤지컬 넘나는 국민 배우이자 타고난 예능감의 소유자시죠. 자, 예능 신스톨러 첫 예능 고정 먼저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자, 이어서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네. 이어서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 아까 술도 많이 드시는 것 같던데, 예, 약간 그 느낌 있잖아요. 그거 한번 포즈 한번 부탁해 드려도 될까요? 예, 냄비 받침을 위해서. 그래도 언제까지 어깨춤을? 야, 좋습니다. 요거 좋아요. 야, 이렇게 해서 저쪽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왼쪽 오른쪽 있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요걸로 해갖고 왼쪽 한번 바라보시면서 하나 둘 셋. 이거예요? 이겁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예능계의 대부시죠. 투덜대면서도 시키면 다 한다는 우리 이경구 씨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나와주시고요. 자, 먼저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역시 네, 자세가 좋습니다. 예, 전기 질주 하시는 겁니까? 네. 야, 그래서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자, 좋습니다. 자, 지금 파격적으로 지금 예능계의 대부 이경규 씨가 냄비 받침을 통해서 전개에 진출한다는 말씀을 여기 드리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보면 그 트와이스 다현 씨가 이렇게 꽃받침을 하더라고요. 살짝 냄비 받침을 위해서 꽃받침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면. 예쁘다. 정말 예쁘네요. 자,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또 반대편이요. 꽃받침, 냄비 받침에 예능계의 대부 이경규 씨가 꽃받침 포즈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자, 무대에 그대로 계시고요. 단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재욱 씨, 또 신인 작가 김희철 씨. 컨셉은 정말 제대로 잡으시는 것 같네요. 신인 작가답게. 자, 좋습니다. 이 세 분이 또 어떤 모습을 보여드릴지 먼저 정면. 네. 안재욱 씨도 같이. 네. 좋습니다. 진짜 다음 뭐 총선 때 기대해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자, 이어서 오른쪽. 네. 그리고 세 분 모두 같이 해가지고 꽃받침, 냄비 받침이니까 꽃받침 느낌으로. 자, 세 분이서 다 좋습니다. 역시 대부님이 잘하시네. 그러니까 안재욱 씨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셔야죠.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좋습니다. 냄비 받침. 우리가 냄비 받침이에요. 자, 좋습니다. 왼쪽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야, 이경규 씨가 하니까 안재욱 씨는 절로 하시네. 어쩔 수가 없네요. 역시 예능계의 대우 이경규 씨. 자,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 꽃받침.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메인 PD죠. 최승희 PD님 올라오셔서 함께 단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희 PD님, 네, 올라오셨습니까? 네. KBS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능 PD 선배님이십니다. 가운데 모시고,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냄비 받침 파이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냄비 받침 파이팅! 네, 아까 이경규 씨 다 포즈 자체가 전개 진출 느낌이에요. 자, 이어서 왼쪽도 바라보시고 하나, 둘, 셋, 냄비 받침 파이팅! 자, 이어서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냄비 받침 파이팅! 됐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포토 사인 마치고요. 무대 아래 잠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동 인터뷰 테이블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인터뷰 시작하기 앞서서 이경규 씨, 안재욱 씨, 김희철 씨 인사부터 차례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네. 자, 오늘 저희 냄비 받침 제작 발표에 참석해 주신 많은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네, 안지욱 씨. 네, 반갑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됐는데 오늘 이렇게 와주신 많은 분들의 관심이 많은 또 시청자분들께도 그 마음이 그대로 좀 전달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신인 작가 김희철 씨. 네, 안녕하세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주대스타 김희철입니다. 사랑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최승희 PD님 인사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냄비 받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 간단히 간결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최승희 PD라고 하고요.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프로그램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냄비받침이라는 프로는 요즘에 워낙에 젊은 세대들은 자기 표현 욕구가 강해서 SNS나 뭐 이런 통해서 자기 표현을 많이 하는데 냄비받침은 그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자기가 책으로 만들어서 직접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요즘 세대의 욕구를 좀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저희는 주제 면에서나 형식 면에서 조금 더 새로운 스타의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궁금하신 점 묻고 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일보의 강조아 기자라고 합니다. 냄비받침 첫 방송 축하드리고요. 최 PD님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그 독립출판, 즉 출판과 결합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그 출연자들이 책을 만들고 책이 출판이 되는지, 출판돼서 그 출판되는 과정이 실제 출판계 유통 구조랑은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는지 연관성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좀 단순 예능이 아니라 사실 그 문화적으로 보면 출판업계도 굉장히 열악한 곳인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출판계에도 어떤 영향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지, 기획 의도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네, 저희 프로가 어떤 영역에 도움을 드리고 영향을 드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저희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하고 있고요. 일단 독립출판은 기존 출판이랑 다르게 자기가 원하는 부수로 원하는 형식으로 낼 수 있어요. 이게 판매 목적이 아니라 자기 표현 목적이고 서로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교류하는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출판계의 지금 현실에 저희가 어떤 영향을 드리고자 하는 것보다는 그냥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서로 교류했으면 좋겠다, 자기 관심사를 나눴으면 좋겠다, 일단은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저희 프로그램이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어떤 영향력을 갖게 되면 너무 그런 순기능이 생기면 참 좋겠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실제로 책을 다 내실 거고요. 지금 출연자분들께서도 다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책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아닷컴 전효진입니다. 저는 새 출연자분들에게 질문 드릴게요. 일단 촬영을 직접 하셨잖아요. 촬영을 하는 입장에서 이 프로그램 관전 포인트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는 세 분 다 되게 솔직하신 스타일이니까 여쭤보는 건데 이 프로그램이 냉정하게 좀 얼마 정도 갈 것 같은지 그것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자님, 아주 네. 시원하게 지금 질문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출연자분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전 포인트. 저희 냄비 받침은 향후 제 10년을 보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제 노후를 먹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가도 저 혼자서 남아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현재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한 권의 책을 내기 위해서 이제 방송 프로그램을 치면 이제 인터뷰를 한다든지 하고 하면 끝인데 저희는 인터뷰를 하고 그분들의 만남을 통해서 느낀 것들을 새롭게 책으로 또 만들어내기 때문에 방송을 보는 재미도 있지만 또 책을 보는 재미도 있을 것이다. 저희 집도 가니까 제 딸이 어디 여행을 갔다 오면 책을 한 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서 아 요즘은 개인 방송 시대이고 또 개인이 책도 내는 그런 시대구나. 그래서 참 좋은 아이템을 잘 잡았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조금 인문학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것 같아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책도 만들고 굉장히 대중적인 책도 만들고 다양한 책을 한번 만들어볼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0년은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경규 씨의 향후 10년을 보장받은 프로그램 냄비 받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안재욱 씨, 네. 관전 네. 포인트 말씀해 주시고요. 네. 일단은 뭐 제가 설정한 주제는 건배사라는 주제인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 속의 한 테마다 보니까 가장 좀 어떤 실시간의 어떤 그 교류의 감정이 그 책에 좀 담겨 있지 않을까. 건배사와 관련된 뭐 이전에 나온 책들도 있지만 요즘 세대, 요즘 사람들의 이제 또 유행하는 그런 건배사의 유형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좀 따끈따끈한 이야기가 될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점이 있고요. 얼마까지 가느냐는 사실 이 프로그램의 그 목표 안에 그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각자의 정한 주제로 책 한 권을 만들기로 했잖아요. 근데 중간에 뭐 재미없다고 방송이 뭐 그만두게 되고 뭐 이러면 뭐 갑자기 6페이지 정도 만들다가 뭐 그만두고 뭐 책을 그렇게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권은 만들 수 있게끔 해주지 않을까 싶고요. 뭐 저는 전집을 만들 예정입니다. 전집이요. 백과사전 전집 이런 걸로. 전집을. 네. 뭐 방송이 재밌는 반응이 나오면 전집도 가능하고 네. 정말 재밌으면 그러니까 그 재밌는 포인트에 따라 그 책의 두께가 달라질 것 같아요. 빨리 그만둬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좀 얇은 책이 나올 것이고 하여튼 책 한 권을 만든다는데 일단 그 목적은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주 대스타에 이어서 이제 신입 작가로 여기서 또 시작하신 김희철 씨 관전 포인트. 저는 제가 잘 아는 부분이고 자신 있는 부분인 어떤 걸그룹에 대해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왜냐면 일단 보이그룹 자체에 제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 많은 걸그룹 분들이 또 K-팝을 또 알리잖아요. 한류 예. 스타로서. 그래서 걸그룹을 꿈꾸는 어떤 소녀들이 읽으면 좋겠다라는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책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시즌제인데 계속 가고 못 가고는 어떤 이제 그 닐슨이나 TNS 시청률에 따라서 그리고 2049 타겟 시청률이 이야. 얼만큼 나오느냐 거의 전문가네요. 그리고, 네, 또 광고가 얼만큼 또 붙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네. 네,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좀 아이돌계 좀 정석 이런 거 책을 좀 이제 목표로 네, 뭐 라디오나 TV에서 조심해야 되는 단어, 뭐 어떤 은어라든가 네. 또 외국 친구들도 요즘은 많죠. 걸그룹 데뷔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뭐 주의해야 될 거, 뭐 조심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저는 위주로 쓰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또 이어서 우리 기자님들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TV데일리 오주원 기자이고요. 저는 PD님께 질문 드릴게요. 사실 출연진 분들은 조금 자신 있게 오래 갈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화요일 밤 시간대 KBS 예능의 그간 좀 힘을 많이 못 썼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이게 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예능 프로그램으로 재밌게 풀기는 쉽지 않은 주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좀 예능스럽게 풀어 나가실 예정이신지 PD님 생각에는 얼마나 갈 것 같은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얼마나 가는 게 중요한가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만 그래도 이제 PD님 대답해 주시죠. 네, 저희는
뭐 책이라는 주제 때문에 좀 예능하고는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어차피 책을 쓰는 주제 자체가 굉장히 예능적이고 다른 곳에서 보지 못했던 주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마 새로운 그림과 새로운 스타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안재욱 씨라는 배우를 처음 뵀거든요. 근데 안재욱 선배님 같은 경우에 그 연기하실 때나 이런 모습이랑 전혀 다르시게 굉장히 사람과 만남을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술자리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따뜻한 면 같은 걸 저는 느끼면서 아, 이런 면이 다른 예능에 출연하실 때는 잘 안 보이시던 캐릭터가 여기서는 더 많이 보여줄 수 있겠구나. 본인이 이런 선택하신 이런 주제의 내용이면 정말 새로운 모습을 보실 수 있겠구나. 아마 그게 저희 프로그램의 관전 포인트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경규 씨나 김희철 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제에 따라서 전혀 새로운 면을 아마 보시게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주제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서로 나누고 있어서 제가 이번 예능을 하면서 굉장히 새롭게 느끼는 점은 본인들이 좀 하고 싶은 주제를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많이 주세요. 뭐 작가들이나 PD들한테 전화도 많이 하시고 문자도 많이 주시고 이런 거 하면 어떠냐, 이런 거 하면 어떠냐 이렇게 뭔가 굉장히 열정을 가져주시는 이 출연진들 덕분에 만약에 저희가 뭐 이 화요일 11시에 조금이라도 선전한다면 뭐 출연자분들의 열정 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또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 이데일리 다니는 이정현이고요. 저 이경규 씨랑 안지혁 씨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먼저 이경규 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사진 찍으실 때 뭐 정계 진출 뭐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고, 다음에 이번에 뭐 책 만드시는 것도 대선 낙선자 인터뷰 대담집이고요. 그리고 뭐 다른 방송에서 뭐 언젠가 뭐 부산시장이나 부산시 국회의원 뭐 기타 등등의 뭐 이렇게 예능에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히 캐주얼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뭐 지금 오늘 자리는 공식적인 기자회견이니까 여쭤보는데 그 정계 진출할 생각 있으신지를 묻고 싶고요. 그리고 그 안재욱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정으로 예능 출연하시는 게 되게 제 기억은 이전에 어땠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되게 흔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고정으로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을 선택한 게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어떤 프로그램 취지와 잘 맞다던가 혹은 뭐 조금 더 본인의 이야기를 좀 방송에서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이번 방송 출연 배경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경규 씨께서 먼저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이제. 네. 참으로 네. 어려운 기자회견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서 나왔는데 정계 진출에 대해서 물어보시기 때문에 조금 국회의사 사당 같은 느낌이 좀 들면서 프로그램 속에서 정치 시즌이 되어서 정치에 진출을 한다. 농담으로 한 거죠. 재미로 한 건데 정계 진출은 하지 않고요.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그 대신 저는 이번에 19대 대통령으로 나오신 분들 중에서 아쉽게도 낙선하신 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 충격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정말로 본인이 당선된다고 생각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직접 만나서 그냥 대놓고 물어보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심상정 후보님 그리고 유승민 후보님까지는 저희가 섭외가 다 됐습니다. 마침 오늘 홍준표 후보님께서 오늘 미국에서 돌아오셨습니다. 방송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실패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인간적인 모습들 그 시장터 다니면서 이렇게 자꾸 뭘 먹잖아요. 정말 먹고 싶어 했는 건지 억지로 먹었는지 여러 가지 그분들의 속내를 이렇게 잘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책으로 한번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아마
좋은 책이 나올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 나머지도 또 이렇게 시리즈로 책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정계 진출은 하지 않습니다. 네, 정계 진출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까지 해서 상당히 이제 새로운 스타일, 새로운 주제 형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안재욱 씨 네. 프로그램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글쎄 뭐 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고정 프로그램은 굉장히 오랜만이고요. 근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 게스트로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또 제가 이제 그 주인이 되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텐데라고 걱정도 많이 했고 고민도 많이 했는데 글쎄 뭐 결정적인 어떤 이유는 이 프로그램의 어떤 컨셉이 재밌겠다. 그 재밌다는 이유는 이 책 한 권이 어떤 책이든 자기 인생의 하나의 추억으로 남듯이 이 프로그램 또한 나의 인생에 있어서 즐거운 추억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어떤 그런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 또 다소 저의 성향도 예를 들면 블로그 같은 거를 즐기면 될 텐데 사실은 저는 그런 활동을 잘 하지 않고 다소 아날로그적인 어떤 이 책 한 권의 매력을 아직까지는 더 느끼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나의 이름이 반영이 된 내 이름이 이제 직접 올라가 있는 그 나만의 책 한 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감이 될 수 있다면 참 좋은 기회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화요일 밤 이 시간대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해주시긴 하는데 저도 물론 사실은 걱정 아닌 걱정도 했어요. 근데 뭐 시작은 조심스럽게 오히려 더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너무 많은 분들이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시간대에 시작했다가 괜히 처음부터 재미없으면 시작부터 좀 찬물을 끼얹을 수 있지만 그 적은 관심 속에서도 용기 있게 시작을 해서 점차 늘려갈 수만 있다면 이 또한 또 다른 또 즐거운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작은 조금 네, 또 질문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투데이 비젠터 김소연입니다. 저는 이경규 씨랑 김희철 씨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경규 씨가 싫어하는 긴 녹화와 김희철 씨와 다 이렇게 있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결정하시게 되셨는데 왜 출연을 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하고요. 김희철 씨는 이경규 씨랑 굉장히 앙숙케미로 이전에 화제가 됐었는데 좀 푸셨는지 어떤 식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약간 멤버들의 어떤 조합이 어떤지 궁금한 것 같은데요. 그럼 먼저 이경규 씨 왜 선택하셨습니까? 김희철 씨 그렇게 싫어하셨으면서. 제가요? 네. 아니요, 저도 김희철 씨를 싫어한 적이 없습니다. 요 근래 가장 네. 아끼는 후배고 방송을 한 두 번 해보니까 저랑 케미가 정말 잘 맞아요. 잘 맞고 마치 제 30대 저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진짜요? 네네 좋아합니다. 또 언젠가는 싫어지겠지만 지금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김희철 씨, 좀 앙숙케미 좀 어떻게 푸셨습니까? 그 방송에서는 조금. 저는 이경규 선배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게 타 예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를 치고 던지는 사람보다 받아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공이든 뭐든 아무데나 던지면 던지는 게 되는데 그걸 얼마나 잘 받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그 아는 형님에서도 그렇고 그 한 끼 줍쇼에서도 그렇고 공교롭게도 다 또 제이 쪽이긴 하지만 그때도 항상 제가 어떤 식으로 치든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위아래로 이경규 선배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모습을 보고 저거는 굉장히 내가 배워야겠다. 그리고 끝나고 항상 회식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경규 선배님께서 취하시면 항상 저를 보고 잉크를 하십니다. 진짜요? 계속 잉크를 하시면서 이경규 씨, 진짜. 좋아, 야, 좋아, 야, 계속 이러세요. 진짜. 네, 그래서 처음에 미받침 얘기 나왔을 때도 제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학교 다닐 때 TV랑 컴퓨터 게임이랑 만화책만 봐서 책이라는 것과 담을 쌓고 살았는데
아, 이 KBS 냄비 받침이라는 책 만드는 예능에 괜히 내가 누를 끼치는 거 아닐까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고사하고 있다가 그때는 재욱이 형 얘기는 못 듣고 있었고 이경규 선배님 얘기를 들었을 때 나 너무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또 선택을 했거든요. 예, 근데 녹화하면서 괜찮았나요?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왜냐면은 정계 쪽으로 가셨고 저는 걸그룹 쪽으로 갔어가지고 분야가 좀 다르다 보니까 주제가. 네, 한번 세트 촬영 같이 하고 네. 이제 또 재욱이 형님이랑 또 네. 셋이 또 회식을 했는데 예. 그때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면서 계속 윙크를 진짜 이 이야기를 이윤석 씨가 정말 서운해할 것 같은데. 네. 혹시 이경규 씨가 30대 본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김희철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대 이경규를 본다 느낌이. 그래서 그렇게 하트를 날리셨나 봐요. 뭐 감적으로는 굉장히 감사드리는 말씀인데 뭐 감적으로 30대 모습이다 이러면 너무 감사드리고 송구한 말씀인데 또 외형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면 저도 사양하겠습니다. 아 그래? 혹시 눈알 이렇게 굴리는 거 가능하십니까? 그거 제가 몇 번 솔직히 네. 아는 형님 때 써먹으려고 했는데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네. 아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뭐 야구도 그렇고 이 어떤 배터리 조합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분들 조합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또 기자님들 질문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자, 네 뒤에 저기 네. 네, MBC 연의 김경입니다. 지금 뭐 사전에 나눠주신 자료에 보면은 각자 어떤 책을 쓰실 건지가 다 나와 있는데 혹시 페이지나 책의 형식 같은 것도 다 결정이 돼 있는지요? 뭐 사진이 같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사파가 들어간다거나 뭐 어떤 그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몇 페이지 정도로 할 거며 그래서 아까 시즌제라고도 말씀하셨는데 몇 회 정도를 예상을 하고 계신지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피디님께서는 네, 저희가 일단 편성이 잡힌 거는 시즌제로 12회로 알고 있고요. 뭐 편성에 관한 것은 제 관할이 또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책 형식 같은 것들도 철저하게 그 연예인 분들이 직접 작가가 되신 거니까 그 작가분들이 생각하시는 형식에 맞춰서 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김희철 씨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걸그룹의 역사에 대해서 쓰시겠다고 하시다가 촬영하시고, 그러니까 저희는 촬영이 취재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하시면서 이 걸그룹의 역사는 너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서 안 되겠다 싶으셔서 주제를 걸그룹 길라잡이 뭐 이런 쪽으로 바꾸셨어요. 사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아마 과정에서 많이 바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는 못 나왔지만 트와이스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9부만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그냥 소장하자고 하다가 한 부 더 만들어서 JYP 드려야 되겠다라고 소박하게 했는데 지금은 거의 트와이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촬영도 많이 하고 그런 지금 취재도 많이 해서 본인들께 거의 이제 많이 진도가 나갔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뭐 900부를 찍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뭐 본인들이 홍보 계획을 이렇게 하자 뭐 어디서 지하철에 앉아 있다가 옆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자기네들 책 펴놓고 이거 너무 재미있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 자리에 안 나오신 뭐 이용대 씨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그 지금 따님과 가족 간의 어떤 교류를 위해서 이 책을 만들려고 하셨다가 저희 세트 녹화 하신 다음에는 이게 초보 아빠들한테 의미 있는 책이 될 수 있겠다 싶으셔서 뭐 약간 출판 부스에 조금 욕심을 내시고 계시기도 하고 아직은 정해진 게 없이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안재욱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이제 건배사니까 여러 가지 형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뭐 큰 책은 뭐 맥주잔에다가 하고 그다음에
가지고 다니면서 술자리에서 몰래 펴볼 수 있는 그런 휴대용 포켓북은 소주잔으로 하자 뭐 이런 얘기도 막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아마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형식이 많이 등장할 것 같은데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이야기 들어보면 상당히 기대가 또 되는데요. 또 이어서 또 질문 있으시면. 저 피디님, 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입니다. 저 피디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 책으로 낸다, 그 언제 어떻게 나오냐 이런 질문이 계속 나오는 게 그 책으로 낸다, 이 제목도 냄비 받침이잖아요, 책이잖아요. 근데 책으로 낸다라는 부분이 막연하기 때문에 질문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걸 정확히 알아야 롱런의 가능성이라든지 왜 이 방송을 봐야 되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을 어떻게 책으로 옮기는 건지, 그 그림들을, 그리고 책의 형식이 어떻게 되고 뭐 시판이 되는 건지, 그리고 뭐 그런 좀 정확한 정보들을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언니들의 슬램덩크 음원 판매를 하듯이 방송상의 내용이 그러니까 오프라인 실제 삶에서 완전히 옮겨가는 것인지, 그게 아니고 그냥 이제 흥미로운 뭐 대선 주자 인터뷰라든지 뭐 건배 방식이라든지 이런 재밌는 그림을 책으로 낸다는 그냥 상징적 의미만을 그냥 가져오신 건지, 그 정도가 어디에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네, 뭐 일단 뭐 이경규 선배님께서 내시는 지금 낙선자 인터뷰집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인터뷰를 예정된 분들과 하게 될 거고요. 그럼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책에 담는 형식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작가로서의 자기가 생각하는 책의 구성에 따라서 뭐 지금 사진 작가분들을 섭외해서 이런 사진을 찍어서 이 책에는 이런 사진을 넣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형식도 있고, 트와이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 손글씨로 아마 쓰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뭐 출판한다 그러면 굉장히 두꺼운 책만 생각하셔서 막연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이 독립출판 서점에 한번 가보시면 자기가 직접 인쇄하기 귀찮아서 그냥 손글씨로 써서 만든 책이라는 형식의 책들도 있고, 굉장히 작은 사진집도 있고, 형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라 사실 기존의 책이라는 그 무거운 이미지와 힘들 것 같다는 이미지를 상상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재 과정을 그대로 방송에서 담고 이 취재를 책으로 옮기는 과정에서의 에피소드도 담을 예정입니다. 네, 사실 덧붙이자면 예를 들면 이제 12회라는 방송 분량 안에 각자의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뭐 7, 8회나 10회 이전에 완성본이 나와서 실제 출판이 되는 모습이 또 다음 주 화면에는 잡혀질 수 있고, 그래서 그 책이 판매에 대한 실적까지도 예를 들면 이제 나올 수 있고, 누구는 12회까지도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분량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볼 때 12회는 갈 수밖에 없어요. 책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아니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만둘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그리고 그 책이 출판이 되어지는 과정까지도 소개가 되어지면서 독립 출판을 꿈꾸는 많은 분들께도 어려움 없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책 한 권이 완성이 되며 어떤 서점에 뭐 이렇게 비치가 된다라는 과정도 보여줄 수가 있고요.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어떻게 쓰이고 인쇄라는 건 어떻게 되는데, 우리가 얻어진 수익금은 어떠한 뭐 소외계층이라든가 뭐 어디다가 이 돈을 이제 사용을 하겠습니다라는 걸 이제 밝힐 수도 있고, 그 과정을 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한번 다 같이 이렇게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팔려야 이제 누굴 도와드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지대한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네, 사실 또 책이라는 또 우리 막연하게 생각했었던 것들이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또 표현이 되는지도 궁금할 것 같고요. 상당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말씀 그래서 이게 드릴게요. 네. 너무 책에 대해서 어렵게들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좀 말씀을 올린다면은, 제가 얼마 전에 주민등 등본을 떼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이사를 20번을 다녔더라고요. 고등학교도 한 5번 다녔고 서울에서 다녔고, 그래서 20번 이사를 다닌 곳을 쭉 찾아다니면서 그때 있었던 추억들을 떠올려서 책으로 적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책은 큰 책은 되지는 않을 거고 조그만 책이 되겠죠. 그런 책은 또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내고 이번에 하는 책은 대선 후보자들이니까 약간 좀 책다운 책을 한번 만들어내고 또 재미난 책도 만들어내고 다양한 책을 만들어내서 독자분들 하여금 독자분들 읽어보고 난 다음에 비평도 한번 받아보고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부담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책을 만든다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편안하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000부씩 찍어낼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10,000부를 10,000부? 제가 알고 있는 네. 박 사장, 남회장, 강매를 통해서 할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확실히 새로운 스타일의 신예능이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또 질문 있으시면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민중의 소리 이소희 기자인데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안 계신데 유희열 씨 출연하시잖아요. 그래서 유희열 씨 역할이 뭔지 그리고 역할이 뭔지 일단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제목을 더 이렇게 그 시청자들이 봤을 때 훨씬 이해하기 쉽게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냄비 받침으로 지으신 이유가 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김희철 씨는 책을 싫어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 책을 김희철 씨가 독립 출판하더라도 이 책을 읽게 될 사람들은 김희철 씨처럼 책을 잘 안 읽는 1020 세대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유인해서 읽게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출판할 건지 비결이 좀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님께서 독자층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전에 먼저 PD님께서 먼저 유희열 씨의 역할. 제가 이 프로그램 기획하기 직전에 스케치북을 했기 때문에 그 유희연 선배님께서 그 있기 전에 책을 쓰시고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으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이거를 프로그램을 이제 런칭해라라는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도움 요청을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꼭 한번 그 도움 말씀 같은 걸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뭐 각각 책을 내는 저희는 야외 ENG물이에요, 사실. 근데 어쨌든 처음에 다들 책이라는 걸 내는 데 있어서 물론 이경규 선배님께서는 이미 책을 몇 권 내시긴 하셨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가이드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스튜디오에서는 서로의 출판 기획 같은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조언도 듣고 뭐 이런 점을 좀 신경 써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왜 제목이 이제 냄비 받침인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희는 조금 저희 제작진은 좀 다른 예능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냄비 받침이라는 게 사실 책을 만들면서 냄비 받침이라고 짓는 건 조금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남 눈치를 안 보고 자기 표현을 당당하게 하는 요즘 세대들한테는 되게 잘 맞는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좋지만 너는 싫을 수 있어. 하지만 너도 존중하고 나도 존중해라는 그런 정서가 아마 저희 프로그램에 조금 많이 느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근데 감사합니다. 많이 어렵나요? 저희 제목이?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목 잘못 보면은 약간 쿡 방송 같기는 하죠. 약간. 네, 그리고 제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또 정확하게 찔러주신 게 제가 책을 전혀 안 읽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일단 가장 그 다가가기 힘들었던 게 그 명조체죠. 보통 책에 그 명조체였고 그래서 저는 제 책에 글을 따박따박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직접 이제 여기 앞에 계신 기자님들처럼 노트북을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타이핑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진도 좀 많이 넣을 거고요. 일단 이거를 읽는 사람이 어떻게 읽게 해야 할까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도 그림책 좋아했다시피 난 사진을 좀 많이 넣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020 세대의 어떤 걸그룹을 꿈꾸는 또는 현직 걸그룹 분들이 사실 요즘 같은 시대 방송하기가 더 어렵잖아요. SNS라든가 뭐 맞춤법 하나만 틀려도 굉장히 거의 매장당하다시피 까이고 뭐 무식하다느니 별의별 소리를 다 듣는 이 연예계에서
그래도 이 책이 이런 거는 조심하고 저런 거는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좀 길라잡이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제가 12년 전 처음 데뷔했을 때 라디오 DJ를 했었는데요. 누구나 쓰는 말처럼 저도 항상 썼던 말이 아 그래 뭐 주구장창 그것만 했지 주구장창 뭐만 했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구장창이 틀린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주야장천이 맞는 말인데 그 얘기를 저는 옛날에 알고 주야장천 이렇게 썼는데 오히려 그 말을 사람들이 더 아 너무 이상해 왜 저렇게까지 오바하지라는 게 되어버려서 저조차도 좀 그냥 주구장창이란 말도 자존심 때문에 안 쓰고 그렇게 됐는데 그런 사소한 것들 하나랑 굳이 안 써도 되는 외래어 뭐 이런 조심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책에 넣을 생각이라서 약간 좀 스포를 하자면은 방송에서도 나오는데 저는 이 책을 뭐 이경규 선배님께서 뭐 만부를 찍고 안재욱 형님이 뭐 소주잔 맥주잔처럼 이렇게 만드셨다시피 저는 그야말로 상업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상업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네. 자,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또 네, 질문 저기. 예. 네. 저는 TV 리포트의 이유인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출연진 분께 질문이 있는데 이 책이 다 만들어지면 가장 먼저 사인을 해서 선물하고 싶은 그 분은 누군지 각자 얘기하게 해주세요. 네.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사인을 해서 주고 싶은 분이 누구일지요? 저는 제 딸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아, 딸이 예림 양한테. 저는 뭐 됐다. 당연히 그렇지는? 제 책에 그 저의 자료에 그 함께했던 그 자리들 그 주인공들께 그때 나랑 나눴던 그 시간이 정말 실제로 이렇게 사진과 함께 이제 책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연락해서 네, 꼭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이어서 김희철 씨. 저는 진광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인 이성희 선생님께 전해드릴까 하는 게 저를 졸업시켜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정말 제가 책을 쓸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거예요. 그게 단순히 뭐 2페이지짜리든 뭐 10페이지든 전문적인 책이든 갑자기 저 중학교 때 은사님이 생각나네요. 그래서 네, 졸업시켜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때 좀 에피소드가 있었나 봐요. 아니 그냥 공부를 너무 못하고 안 했으니까요. 뭐 그 덕에 지금 TV 덕후로 잘 살고는 있지만 그땐 정말 미래가 불투명한 아이였거든요. 자, 이렇게 책이 나오고 한 이후에 이제 뭐 사인 누구한테 해드리겠다까지 말씀을 들었는데요. 자, 어떻게 기자님들 궁금증이 좀 해소되는지 상당히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직접 출연자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니까 상당히 냄비 받침 기대가 됩니다. 내일부터 매주 화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되는데요. 아까 안지욱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12회 분량이 철철 넘쳐가지고 그리고 이경규 씨 말씀하신 대로 10년 넘게 보장되는 그런 멋진 프로그램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KBS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신개념 리얼 버라이어티 냄비 받침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무엇보다도 좋은 기사, 좋은 사진 많이 올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 빛내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제작 발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조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